시수요자들의 매매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는 여전한데요. 그래서인지 올 상반기 저월세 거래 건수가 77만 건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공급이 늘고 있는 월세는 그나마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는 이 오름세가 꺾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주택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요. 먼저 얼마나 많은 전월세 거래가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77만 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네. 이건 작년도에 비해서 보면 한 2.7% 정도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그 부동산 매매 거래량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 전월세 거래량도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살아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전세와 월세를 나누어서 보면 그 전세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한 0.6% 증가했고요. 그러나 이제 월세가 5.5%가 증가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 요즘에 전세 물량은 작고 이 월세 물량이 많다는 것이 대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4%, 지방이 3.1% 증가해서 지방이 약간 그 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월세와 전세 비중을 보면 그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3%로서 계속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지역별로 좀 설명을 해주실 때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약간 더 거래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방에서 거래 증가폭이 조금 더 컸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수치로 보면 수도권은 그 전세가 오히려 작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한 0.3% 줄었고요. 월세 거래량은 한 6.6%가 늘었습니다. 네. 지방은 전세, 월세 다 늘었는데 전세가 2.5%, 월세가 3.8%가 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 전세가 오히려 줄고 월세가 는 이유는 지금 전세 수요가 계속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또 공급 자체가 지금 전세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그동안 그 한 2012년, 13년 동안 가격이 좀 올랐었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고 수도권은 작년에 좀 그 매매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 금년부터 좀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전세 수요가 수도권에서는 매매 수요로 좀 갈아탄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주택 임대 시장 이슈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월세화인 것 같습니다. 월세 비중이 전세보다 좀 많아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6월 중에 그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5%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그 월세 비중이 32.5%였는데 그 이후에 계속 월세가 늘어나서 현재는 이 45%까지로 증가를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일단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이 전세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일단 매매 수요로 좀 전환되고 있고요. 또 공급 측면에서 보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로 많이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유일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 전세 제도가 예. 점점 이제 좀 그 사라지는 그 단계에 있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전세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월세가 더 많아지겠군요. 그런데 이제 전세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월세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결국은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봐야 되겠는데요. 집주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월세 공급은 늘고요. 세입자들은 오히려 또 전세를 선호하는데 물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값은 지금 오르게 되고 오히려 물건이 늘어나는 월세값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2010년 이후에 그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 때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월세 물량이 많아서 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올해 상반기 그 전세 가격은 7.3%가 올랐는데 이것은 2006년 이후에 굉장히 큰 수치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전세 시장은 이제 6월 하순부터 해서 이제 7월 그 휴가철이 되고 하면 이 비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일부 단지에서는 아예 그 전세 구할 수가 없고요. 또 월세도 같이 그 구하기가 힘든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세입자들이
나중에 만기가 돼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옮기려다 보면 이사비만 들어가고 하니까 뭐 오른 전세값을 지불하고라도 계속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월세 물량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그 이사가 시작되는 8월 하순부터는 더 많은 이 전세 수요가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양상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특히나 재건축 이주 수요가 강남의 개포 주공 3단이라든지 개포 시형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전세 문제는 당분간 심각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거 정리해 보면 지금처럼 전세 강세 또 월세 약보합 상황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봐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전세 가격은 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주택자들 집을 사면은 이제 임대를 내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집을 한 채를 사서 월세를 내줄 것이냐, 아니면 여러 채를 사서 전세를 내줄 것이냐, 네네.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월세를 주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월세보다 또 전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월세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1억짜리를 하나 샀다. 그러면 한 채를 가지고 월세 수익을 추구를 하는데 만일 전세로 사게 되면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서 80%다라고 가정을 하면 1억을 가지고 집을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거죠. 네. 전세를 끼고 사니까 한 채 사는데 2천만 원씩만 들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일단 전세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월세를 많이 놓게 되는데 요즘에는 집값은 좀 오르고는 있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위주로 지금 매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는 월세를 선호할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은 전세가는 계속 강하게 작용할 것이고 월세는 물량이 많으니까 약보합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전세, 월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매매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거래도 크게 늘었는데요. 부족한 전세 매물 또 전세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이제 내 집 장만에 나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좀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06년 통계 집계 이후에 9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9%나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량이 작년보다 한 43%나 증가를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금년도 상반기에 매월 과거에 그 월별로 볼 때보다 가장 최고치로 지금 주택 매매 거래량 그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럼 누가 이렇게 많은 주택을 지금 사고 파는가를 보면 그 임대차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월세 비중이 커지는 것은 오히려 실수요자들 위주로 움직인다. 네. 집값이 많이 오르는 그 투기 수요가 끼지 않고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왜 매수에 나서고 있는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네네. 그것은 핵심 요인은 전세는 아닙니다. 워낙 전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계속 세를 들어 살 거냐, 아니면 집을 하나 살 거냐, 그리고 세 들어 살아도 전세가 힘든데 월세로 살 거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지 않는데도 일단은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일단 월세를 택하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르면은 이제 매매나 전세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도 그래도 월세보다는 이 매매 쪽이 낫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지금 많이 매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1억짜리가 있고요. 지금 전세가율이 한 72% 됩니다. 네네. 그러면 지난 8년간 연간 그 전세가가 한 6% 정도 올랐는데 내가 지금 1억짜리 집을 7,200을 주고 사는 게 낫지. 만일 전세를 7,200에 산다라고 하면
두 번만 만기가 돼서 갱신을 하면은 1억 원이 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아예 매매로 아예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전셋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네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군요. 통계를 좀 보면요, 올해 들어서 매매 가격이 보합이나 하락 없이 계속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계속 오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조정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 사실상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2012년에서 2014년까지는 지방 중심으로 매매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매년 한 1 내지 2%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수도권에서도 오르기 시작했는데 한 1.5% 정도가 올랐고요. 금년에는 서울도 이제 또 상승세를 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폭등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택 거래량도 2006년 이후에 실거래가 이제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통계치를 보면은 지금 제일 그 9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 연말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한 2.4%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투기 수요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이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그 통계가 시작된 건 2006년부터인데요. 그때부터 2013년까지 보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때가 그 72만 채로 2006년도였습니다. 네. 그때 매매가가 13.8%가 올랐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많았던 게 2011년인데 그때도 역시 9.6%가 올랐습니다. 그럼 제일 거래량이 적었던 2012년에는 0.2%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거래량이 많아지면 일단 주택값이 오르고 네. 거래량이 적어지면 떨어졌다.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작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어긋났습니다. 지금 금년도 그렇지만 거래량이 엄청 많은데 그래 별로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뭔가 따져보면 실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많지만 팔고자 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앞으로 2, 3년 뒤에 너무 또 공급이 과잉돼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 기회에 또 팔자 하는 세력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특이한 현상을 요즘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조정 시기라기보다는 아직 그렇게 폭동 조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시면서 공급 과잉을 우려하면서 집을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인허가나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반기 분양 물량 많았고요. 그래서 네. KDI에서도 2016년 이후에는 이게 너무 공급 과잉이 돼서 까딱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 그런 경고 보고서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거품이 아니라 옛날에 바닥 친 것이 정상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을 100으로 볼 때 2009년에는 지수가 108이었습니다. 지금은 101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주택 보급률도 100%가 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선진국은 110 내지 12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원룸이 많이 있고 1, 2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 보급률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리고 자가 보유율도 5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사야 될 사람이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또 흔히들 소득 대비해서 현재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PIR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외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결코 높지 않다. 근데 집값은 또 하향 경직성이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소비자 심리 중에 주택 가격 전망치라든지 통화 증가율 이런 네. 것들을 보면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기용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